모터사이클 이슈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조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월간 이슈를 컨텐츠로 국내 모터사이클 업계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뉴스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고 시의성 있게 전달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쇼츠 이슈라는 형태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발행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뉴스 중에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한국 이륜차 신문과 함께하는 이슈 브리핑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일정상 첫 번째 시간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을 해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이륜차 신문의 이승원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시청자 여러분. 한국 이륜차 신문 이승원 기자입니다. 야후! 이 대한민국에 모터사이클 미디어가 몇 개 없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매거진이나 저희 같은 온라인 미디어이고, 신문 형태로는 한국 이륜차 신문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북한 빼고는 안 뿌려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곳곳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매거진이나 온라인 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업계에 세밀하고 다양한 소식이 실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도 한국 이륜차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소식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거진들은 월간지 네네. 형태인데 이륜차 신문은 격주지예요. 아, 그래서 네. 저희도 한국 이륜차 신문이 네, 오거든요. 네, 오면은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면 신문 딱 발행 오면은 2주 지난 거구나.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장님 이하 여기 취재 네. 기자분들 굉장히 일정 생각하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월간지도 빡센데. 음. 빡세.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격주로 발행이 되고요. 한국 이륜차 신문은 2005년 7월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예, 촬영일을 기준으로 421호가 네. 발행이 됐고요. 추가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이륜차 신문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기사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 이륜차 신문 홈페이지 링크는 저희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란에 적어줄 테니까 해당 링크 통해서 다양한 기사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한국 이륜차 신문과 함께 이슈 브리핑 시간을 가질 한국 이륜차 신문의 이승원 기자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2월 1일에 발행된 한국 이륜차 신문 420호에 실린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자, 한국 이륜차 신문 420호의 일면 기사와 전반적으로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이륜차 신문 420호 일면 기사 제목은 미들클래스의 최강자로 3,000대를 달성한다입니다. 네, 로얄 엔필드 코리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1월 26일에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헌터 350을 국내 론칭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발표된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2023년 목표를 기사로 다뤘고요. 잠시 후에 해당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뉴모델 관련 기사로 6면의 혼다 CT125, KTM 390 어드벤처 기사가 있습니다. 네, 스페셜 기사로 22면의 라이더 카페를 비롯해서 명소들을 소개하는 라이더 핫플레이스 기사가 실려 있고요.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라이더 카페 소개 기사는 제가 직접 취재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나가서 이제 사장님들 만나보면은 기사 이제 나가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전혀 아니고 만약에 취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한번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원 기자가 이건 직접 다 서치해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맨날 인스타 보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예. 요것만 해도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주도에서 취재 오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거긴 죄송합니다. 날 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날 잡고? 좋네. 좋다. 네. 좋습니다. 간 김에 한번 싹 훑고 와야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27면에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님이 연재 중이신 유주희의 바로 그 장면. 요거는 뭐 바이크가 나오는 영화나 네. 뭐 그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30면과 31면에는 국내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2023년 주목 바이크. 저도 이것도 썼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연재 기사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딱 마지막 네. 나갔었는데 420호에는 네네. 아마 그 신문 홈페이지 보시면 그 전 기사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6개 분량으로 지금 나눠놨으니까 아, 네. 예, 카테고리별로 관심 있는 바이크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3면에 모토 이슈 애청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실 네, 더모토 나경남 기자님의 더 히스토리 기사가 실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국내외 뉴스로 10면에 트라이언프 협력점 운영 종료, 그리고 16면에 BMW 모토라드 글로벌 판매 실적, 그리고 와코 전기 스쿠터 사전 예약, 20면에 두카티 글로벌 판매 실적, 24면에 카르도 블루투스 국내 정식 론칭, 34면에 KTM 다카르 랠리 우승, HJC 파비오 쿼타라로 계약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36면에는 월드 뉴스와 함께 월드 이바이크 소식이 소개됐는데요. 네, 한국 이륜차 신문은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이나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이륜차 신문 420호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이제 중요 기사들을 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자, 먼저 1면 기사를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면 기사 미들클래스 최강자로 3,000대를 달성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2023년 목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로얄 엔필드는 지난 2019년에 국내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 다시 전개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900여 대였던 판매량이 2022년에는 2,100대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뉴얼 미들 클래스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비결은 메테오 350이라고 합니다. 판매 대수가 1,100대를 넘겼다고 하고. 오. 그리고 메테오 350과 함께 개선된 품질과 파격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보증 정책, 월별 고객 행사가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얄 엔필드 코리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2023년에는 3,000대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23년 신모델로는 지난 1월에 국내 출시된 헌터 350과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 중인 크루저 슈퍼 메테오 650이 있습니다. 헌터 350은 젊고 경쾌한 스타일에 중점을 두었고요. 소비자 가격이 495만 원, 499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책정되어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주목을 크게 받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 메테오 650은 이제 로얄 엔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큰 배기량, 네. 그리고 넉넉한 크기, 고품질의 정통 크루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특히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강기양 본부장이 뉴 모델도 중요하지만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다양한 또 풍성한 고객 행사를 네. 강조했는데요. 2023년에는 더욱 새롭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계획 중이고, 히말라얀으로 인도 히말라야 산맥을 투어하는 모토 히말라야를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로얄 엔필드 성장세, 국내 성장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무섭고요. 아유, 네. 파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해외,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하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로얄 엔필드 라이더 매니아 행사 다녀왔습니다. 네. 그 네. 인도에서 맞습니다. 가장 큰 로얄 엔필드 행사였는데, 와, 사람들이 막, 와, 엄청나게 로얄 엔필드 타고 오는데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로얄 엔필드 헌터 350 런칭했잖아요. 네. 그때 발표하셨던 PT 하셨던 거. 네. 아시아 태평양 영업 총괄 아누즈 네.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무래도 로얄 엔필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찾아주시고, 수입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히. 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 네. 하시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열심히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저는 3,000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성장 폭으로 보면은 그리고 신모델의 가능성으로 보면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가 사실 좀 어려워서 그 바이크나 이런 레저 쪽으로는 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가성비 좋은 로얄 엔필드 같은 브랜드들은 좀 성장이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신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승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험터 350이랑 그 슈퍼매트 190에다가 작년 말에 출시했던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한 스크램 411도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새 모델이 더해지면 아주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DNA 모터스에서 오랜만에 매뉴얼 모터사이클 신차가 나왔군요. 실화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전에 이제 대림 네. DNA 모터스가 125cc 크루저 데이스타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이야. 네, 데이스타는 1999년 처음 발매됐는데요. 발매 첫 해 국내외 시장에서 총 12,372대를 판매하고 2000년에는 13,048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약 10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신형 데이스타는 유로5에 대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랭 엔진을 개발해서 탑재했는데요.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 6단 기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을 같이 채택했습니다. 네, 그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는데 399만 원입니다. 399만 원이요? 와.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미 초도 물량도 완판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거 방금 로얄 엔필드 가성비 예. 좋다 그랬는데 예. 국산은 또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하네. 아, 국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399만 원이요.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산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브랜드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브랜드가 신모델을 선보인 게 굉장히 저는 반갑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KR 모터스 아킬라 125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125cc V 트윈 시승했었는데 사실 그 마감 그런 완성도면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뭐 배선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 있는 것들. 그런데 그 주행 질감만큼은 굉장히 좋았고 또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매일 타 브랜드 다른 국가들 거 바이크만 시승하다가 국산 바이크 딱 시승하니까 또 기분이 좋았는데 데이스타도 좀 기회가 되면 시승을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 데이스타를 또 한번 소유한 적이 있었던 과거 오너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크루저 형태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커스텀 할 때 약간 꾸미고 이런 것도 굉장히 가격도 좋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증과 관련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 독자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조건희 기자가 먼저 인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재미없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에서 모터사이클을 판매를 하려면 이건 법적으로 대기 규칙 및 소음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기 규칙 및 소음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출가스 검사 이건 대기 규칙과 관련된 거고 소음 규칙은 소음 검사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행 기종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장 인증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생산 공장에 인증 시험을 위한 시설이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서류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차를 이제 검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공장에서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검차가 되고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 인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어쨌거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공장 인증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현실상 실차 검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디테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번에 얘기할 것은 그 공장 인증이 아니라 개별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인증 방법하고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얘기할 거는 개별 인증에 대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성 네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기존에는 법규에 따라서 자동차 수입 단체에 소속된 자, 즉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의 경우 한 대가 개별 인증을 받으면 1년간 500대까지 인증 생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대가 검사받으면 한 대당 500대. 그렇죠. 아. 예. 근데 지난 1월 고시된 환경부 행정 예고를 통해서 2월 6일부로 그 대수가 99대로 줄어들었습니다. 5분의 1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환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안을 통해서 그동안 회원사에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인증 생략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가 간략하게 말하면 개별 인증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 왜 이런 조치를 환경부가 했나라는 것을 조금 취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그동안 이런 개별 인증과 관련해서 꼼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적발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별 인증 방법이 그 통관된 수입 차량의 수량에 따라서 무작위로 그 검사하는 차량 일정 수를 배정을 하고 그 무작위로 그 배정된 숫자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차량들을 검사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 검사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차량을 처음에 통과는 적게 한 거죠. 원래보다 팔 것보다. 그러면은 그 환경부에서 처음에 의도한 그 무작위 검사라는 게 무효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브랜드에서는 검사 차량을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부는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99대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통관되는 수량도 이미 정해놔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99대까지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이번 조치에 따른 업계 반응을 또 취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라이더나 업계 종사자분들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단순히 이제 보면은 시험 대수가 500대에서 99대로 바뀌면은 시험이 5배로 늘어날 텐데 예. 환경공단에서 감당이 이제 가능하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수입 업체에서 이제 시험 비용과 소요 시간 등에 따른 인증 비용이 늘어나면은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이제 인증 때문에 기다려서 이제 신모델이나 이런 것들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항상 모터사이클과 관련해서 규제나 법규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보다 불필요한 필요까지 야기가 우려되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다소 이제 보폭이 넓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이 기사를 보고서 또 가장 많은 걱정 그거였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인증 수요도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검사 방법이 더 어려워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공장 인증으로 하는 그런 공식 수입원들에서는 개별 수입하는 병행 수입하는 데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점들이 조금 이번에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사실 기존에 법규가 있고 그거를 어긴 사람들이 있으면 어긴 사람들을 더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면 되지. 그렇죠. 그 방법을 더 어렵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그 단속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를 만들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맞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는 결국에 또 소비자의 또 몫이 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또 소개해 주시죠. 또 DNA 모터스 관련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또 있어요. 네.
네, 바로 이제 DNA 모터스의 안전운전 교육소죠. 아. DNA 모터스쿨이 동절기 정비 기간을 마치고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는 음. 소식입니다. DNA 모터스쿨은 지난 2022년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새롭게 교육시설을 마련했는데요. 2022년 총 2천여 명의 교육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커리큘럼 보강과 함께 교육용 차량, 장비를 보강했다고 하고요. 이제 곤지암역에서 교육장까지 셔틀을 운영하고 휴게 공간 그리고 교관 인원 보충으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DNA 모터스 차량 구매 고객에게 무료 교육 그리고 ARS 렌탈 고객 대상 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교육료는 기본적으로 3시간에 20만 원이고요. 예약은 인터넷에서 DNA 모터스쿨 검색하시고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DNA 모터스쿨은 1985년에 대림 자동차 안전운전 교습소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장기간 지속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교육장까지 갖추고서 브랜드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DNA 모터스쿨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네. 저는 DNA 모터스쿨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커리큘럼도 확실하고 가격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커리큘럼이 확실하다는 게 모터사이클이랑 뭐 스쿠터 이런 거 구분되어 있고 네. 또 그 실력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취재차 네.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 특히 뭐 시선 처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배울 수 있었고, 특히 그 교관님들이 또 해외에서 베테랑이죠. 네. 다 그 정식 맞습니다.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갖고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니까 올해 DNA 모터스쿨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안전운전 교육을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야마하는 올해 YRA 베이직을 최소 4회를 대전 CSC 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혼다 스즈키도 올해 라이딩 교육을 시작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브랜드들이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하고 수즈키도 진행을 하는군요. 네. 네, 더 많은 브랜드가 다양하게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해 맞습니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발. 다음은 전기바이크 기사를 모아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전기바이크 뉴스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스웨덴의 전기 이륜차 브랜드 케이크를 국내에 단독 수입 유통한다는 소식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BMW, 아우디, 볼보, 지프 등 수입 자동차 딜러를 운영해 왔는데요. 네, 전기 이륜차로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마카, 플렉스, 오사 플러스, 칼크 요 세 가지 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크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스웨덴의 자동차 브랜드 볼보가 있지 않습니까? 볼보의 전기 자동차 자회사 폴스타가 있는데 이 두 브랜드들이 몇 년 동안 협업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볼보의 딜러를 하고 있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2년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공식 수입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케이크 본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해당 내용이 밝혀졌었는데 시점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올해 딱 국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군요. 네, 저희도 그 해외 모터사이클 쇼 가갖고 보면은 또 조건희 기자가 또 참 침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한때 그랬죠. 네. 네. 과거형입니다. 네. 곧 뭐 볼 수 있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연락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뉴스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미국의 LH 배터리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북미 전기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협업이라고 하는데요. 양사는 총 44억 달러를 투입해서 4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고성능 순수 전기 자동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협업 내용이죠?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모터사이클로도 충분히 확장될 그쵸.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도 이제 전기화로 가는 거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고 음. 또 혼다가 또 2025년까지 총 10종의 전기바이크를 출시한다고 밝혀놓은 상태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협업은 어쨌든 LG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협업이 라이더로서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네. 아유 또 국내 기업이 또 이렇게 그쵸.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으로 로열 엔필드 소식입니다. 네, 로열 엔필드의 모회사인 아이쇼 모터스가 스페인의 전기 이륜차 제조사 스타크 퓨처 SL과 지난 1월 2일에 전략적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로열 엔필드는 지난 몇 년간 전기 이륜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꽤나 많은 진전을 네.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전기화를 향한 속도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로얄 엔필드는 인도에서 탄탄한 판매량과 유럽 등 국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네. 개발 속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력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식을 기다려보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저번에 한번 그 질문해갖고서 말인데 전기차 뭐 네.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때 그러게요. 그때 이거 이후였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내연기가 많이 팔아야 돼서.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20호를 지금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최근에 발행된 421호도 간략하게 주요 기사 몇 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1호 일명 기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상하는 야마하 고객 안전 서비스가 최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야마하 모터사이클 공식 수입원인 한국 모터 트레이딩의 소식입니다. 네. 한국 모터 트레이딩은 지난 1월 28일 2023 야마하 딜러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딜러 컨퍼런스에는 한국 모터 트레이딩 김희철 대표이사와 야마하 이륜차 사업부 아시아 총괄이사 세토가와 히로시 씨 등 2명의 일본 관계자 및 50여 명의 야마하 딜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 모터 트레이딩은 이 자리에서 2023년 뉴 모델 출시 계획과 고객 마케팅 행사 일정, 그리고 야마하 전문 매장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하는 야마하 5 서비스 진행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륜차 교통사고로부터 고객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야마하 세이프티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모터 트레이딩 김희철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 이념인 야마하 5 서비스를 제정하고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소중한 가치는 고객이 바로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고 그 만족감과 신뢰감은 다시 딜러에게 환원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뉴 모델로 XMAX 300과 트리시티 125를 공개했는데요. 네. LMW 방식의 3륜 스쿠터 트리시티 125는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고요. 출시 가격은 548만 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548만 원. 네. 548만 원. 근데 트리시티는 다소 이제 출시 가격이 뭐 배기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높게 생각하실 수 있고 사실상 높은 것도 맞는데요. 네. 수요층 자체가 이미 확실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모터사이클에 조금 더 다루기 익숙한 그런 분들보다는 그 경비업체 쪽에도 납품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좀 모터사이클을 다루기 힘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이라서 뭔가 가격 정책도 네. 뭔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야마하는 저희가 4S 딜러 체제로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 더욱더 그 효과를 더 확대하는 그런 기점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천 연수점을 4S 딜러로 네. 새롭게 선정했다고 하는데 4S 딜러의 확대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뉴 모델 소식인데요. 네. 스즈키에서 새로운 스쿠터 아베니스 125가 3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 보그에서 350cc 배기량의 SR4 맥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가격은 898만 원이고요. 네, SR4 맥스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혼다는 2023년식 골드윙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MT 모델이 3,350만 원, 투어 MT가 3,920만 원, 투어 DCT 에어백이 4,320만 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골드윙이 2023년식 출시가 됐군요. 네. 스즈키 아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기보다도 그렇고 기대보다도 저는 정말 너무 만족해요.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요. 가격도 경쟁력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죠.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3월 초에 저희가 시승기를 발행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승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KMF 회장 이취임식 관련 소식이고요. KMF 대한모터사이클 연맹은 이제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대표 기관인데요. 제3대 이동기 회장 체제를 끝내고 제4대 이영석 회장 시대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영석 회장은 연맹이 선수들과 관계자분에게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2023년은 신뢰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니모토 레이스인 KMRC의 경우 2023년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는 4월 2일 영암 카트 서킷에서 트랙 데이를 시작으로 4월 9일과 6월 4일에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KMRC 2023의 경우 혼다 코리아의 후원으로 MSX 원메이크컵과 함께 이벤트 레이스로 혼다 커브컵, MSX 4시간 내구 레이스가 진행될 계획이라서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KMF 공식 경기인 KRC는 아직 프로모터 선정과 일정이 미정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프로모터와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프로모터 문제로 이 KRC 경기가 총 오전이 계획됐었는데 3경기밖에 치러지지 못했는데요. 올해 새로운 체제가 또 KMF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하니까 새로운 프로모터와 함께 경기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올해는 이 로드레이스 문화가 네. 다시 뭔가 자리를 잡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니모터 레이스 중에 이 이베 혼다 코리아가 후원하는 원마이크 레이스 혼다 커브컵이 굉장히 솔깃한데요. 커브컵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그 작년에도 그 이미 혼다 코리아의 후원은 없었지만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벤트 경기로. 저희 딱 나가기 직전까지 준비하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었는데 네, 아쉽게 올해는 가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참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참가 조건이 일단 슈퍼커브, CT125, C125 전부 다 참전이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 무조건 올 순정 상태. 타이어까지. 그래서 제가 타이어까지 순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셨나요? 네, 바꿔놨습니다. 네,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KSEF 그 코리아 슈퍼 엔듀런스 페스티벌. 네. 요게 지금 참가 접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모토 이슈의 쇼츠 이슈로 맞습니다. 영상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SEF는 그 항상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휴가철에 8월 초 진행이 되는데 이게 라이더들만 거기 참가하는 라이더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 다 모시고 가도 즐거울 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거기 이제 애기들 데려가서도 놀 수 있게 물놀이 풀 이런 것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1륜차 신문과 함께하는 이슈 브리핑 1회를 마쳤는데요. 이승훈 기자 소감이 어떠세요? 잘하시는데요. 네. 첫 촬영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수월했어요. 비주얼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젊은이 둘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앞으로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윤차 신문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1륜차 신문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1륜차 신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1륜차 신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나오고요. 그쪽 통해서
네, 신청해 주시면은 볼 수 있고 뭐 신문 따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도 신문과 함께 다양한 이륜차 업계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